일단 오늘 중세 국어만 좀 나갈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한글 맞춤법 볼 겁니다. 자, 일단은 교재 172쪽을 먼저 펴주고 요거 이제 우리가 좀 설명한 다음에 교재로 좀 들어갈게요. 자, 현대국어보다는 조금 어려워 얘들아. 어려워서 한 번 듣고는 아마 이해하기 좀 힘들 거야. 반복을 좀 해야 된다. 봅시다. 우리 이제 고려 건국부터 조선 전기까지 사용됐던 국어를 중세 국어라고 하는데요. 조선 전기는 일반적으로 임진왜란 이전 시기니까 여기다 써놓을래? 15세기. 자, 조선 전기는 흔히 15에서 16세기 이렇게 부르거든요. 15에서 16세기. 자, 그리고 중세국어 시기 때는 훈민정음이 창제돼서, 자, 누가 만들었죠 이거? 세종대왕이죠? 비로소 우리말을 전면적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시기분 볼게요. 자, 전기 14세기 말까지로, 자, 이거 좀 하지. 자, 대체로 고려시대에 해당하고 훈민정음 창제 이전이 되겠죠. 자, 그리고 15세기에서 16세기로 조선시대 전반기에 해당하고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국어 예문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많습니다. 뭐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아요. 얘네 학교쌤이 특별히 강조하지 않은 이상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요게 중요하죠. 특징. 요거는 다 외워주셔야 돼요. 자, 차근차근 뭐 문제 풀면서 외워야 돼. 자, 일단 15세기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쓰는 이어적기가 나타난다. 요거 미추. 그러면 이어적기의 반대는 용어는 뭘까? 끊어적기라고 그래. 자, 그 다음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점 별표.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려는 모음조화가 잘 나타납니다. 모음조화. 대표적인 양성모음이 뭘까요? 대표적인 양성모음. 아, 오. 야도 맞아. 음성모음은 어두운 거. 우지? 그러니까 얘네끼리 주로 썼다는 거야. 얘네끼리. 됐니? 모음 좋아. 그 다음에 자, 어두자음분. 요거 별표. 어두자음분. 뭐라고 써있니?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자음의 연속체에 존재하는 게. 자, 예를 들어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이런 거 있나요? 이런 거? 현대국어 이런 게 있어? 없지 얘들아, 맞지? 근데 중세국어 때는 요런 단어가 있었다는 거야. 요런 게. 요런 게 있었다는 거야. 자, 이런 걸 요거를 어두자음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또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었대요. 방점. 자, 오른쪽이 아니고 어디 찍었다고요? 오른쪽 이렇게 찍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 찍었느냐 두 개 찍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자, 이 성조 방점을 찍는 거를 성조라고 하는데 성조는 소리의 높낮이다. 다 뒤에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별표. 현재 사용하지 않은 의문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어두자음분. 첫머리에 요거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요거 뭐라고 하니 얘들아? 중딩 때 배웠을 텐데 요거. 여린 히읗이라 그래. 여린 히읗. 그치? 그리고 요거는 반치음이라 그래. 요 사과같이 생긴 거 뭐야? 옛 이음이라 그래. 알겠지? 그리고 요거 뭐야? 아래야라 그래. 아래야. 됐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다? 사용됐다. 됐니? 어쨌든 다 외워야 돼요. 저거는요. 문제 막 풀면서 나중에 외우자고요. 자, 그래서 일단 요 정도 우리 알고 가면 되겠고. 자, 현대국어. 자, 현대국어. 좀 읽어볼게요. 한번. 자, 20세기 개화기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 국어를 현대국어라고 하는데요. 현대국어의 구체적 시작점을 언제로 규정한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보개혁을 기준으로 선보였대요. 그 한국사 부분에 나오지? 가보개혁은 1894년을 말합니다. 그럼 몇 세기예요 이때가? 19세기 말이에요. 19세기 말. 알겠지?
그래서 일제강점기로 인해 우리나라의 말과 글이 국어로 인정받지 못하기도 했지만 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 자, 요게 뭐냐면 1900 쓰지마 31년에 조선어 학회라는 유명한 단체가 있었거든. 독립운동 단체예요. 이 단체가 전개했던 게 말모이 운동이라 그래요. 영화로도 있었어요. 말모이. 그래서 자, 요거로 인해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마련함으로써 독자적인 표기 방식으로 확립을 합니다. 자, 요거 이제 별표예요. 또 이거 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중세 국어에서 현대 국어야 얘들아.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갔을 때의 변화겠죠. 첫 번째는 끊어적기가 보편화됐다. 끊어적기. 아까는 무슨 적기였어? 이어적기였잖아. 이어적기. 그 다음에 자,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가 오늘날에는 띄어쓰기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거 별표. 아래아가 소실돼요. 아래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음조가 약해져요. 중요한 거. 아래아가 소실되고 모음조화가 점점 약해집니다. 자, 그리고 요거 별표. 어두자음군이 사라져요. 어두자음군이 사라져요. 어두자음군이 사라지고 된소리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별표. 방점을 찍어 나타내던 음은 왼쪽에 이렇게 점 찍는 거 있죠? 자, 여기 사라지고 뭐가 됐대? 성조가 소멸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별표. 자, 이거 뭐였죠? 뭐예요? 여린이음, 반치음, 예디음, 아래아 등이 소멸됐죠. 됐지? 그리고 의미가 달라지거나 축소 확대된 어휘가 나타나는데 이거 미리 좀 써볼까요? 옆에다가 한번. 자, 어린 써볼래? 어린. 중세국어 때는 어린이 무슨 뜻이었을까? 어린. 어린. 어리석은이야. 어리석은. 알겠죠? 어리석은. 근데 현대국어로 오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쓰겠다. 중세국어 때는 뭐였다고? 어리석은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나이가 어린. 나이가 어린. 이렇게 의미가 변화됐지? 의미가.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여기 처음에 할 때는 진짜 머리 터지는데요. 하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하다 보면. 주격조사로 이. 근데 이 종류가 3개 있어. 그러면 이 3개는 환경에 따라 다른 거야. 알겠지? 이 안 써도 되더라. 환경에 따라 안 써도 돼. 환경에 따라 첫 번째 이를 쓸 수도 있고 두 번째 거 요 이를 쓸 수도 있고 세 번째 거 이거 뭔 줄 알아 얘들아?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이거? 이거? 영형태라 그래. 다시 뭐라 한다고? 영형태. 자, 요거를 사용합니다. 이해갔죠? 그러다가 나중에 뭐로 바꿨다고요? 이 가로 바뀌었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주격조사 요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올 거예요. 단독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그냥 통합해서 서술될 수도 있고 자, 무조건 서술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려갑시다. 자,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랑 용비어천가 있죠. 이제 오늘 여기 들어갈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는 간단히 봅시다. 자, 일단 세종어제 훈민정음. 자, 주제. 훈민정음 창제의 동기와 목적이래. 그리고 훈민정음 원본인 해례본의 예의 부분을 한글로 풀이했고 한글 창제 당시 국어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훈민정음 창제 당시를 논리 정연하게 서술했답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보고. 그 다음에 용비어천가. 자, 조선 건국의 청명성을 밝히고 자, 우리나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자, 요거는 좀 별 붙일까? 한글로 기록한 최초의 작품이다. 최초. 그리고 조선시대 때 궁궐에서 연주됐던 악장문학이 뭔지 아세요? 음악 형식의 문학 작품이라는 거야. 음악 형식의 문학 작품. 자, 그리고 총 125장. 서사, 본사, 결사인 3단 구성을 취하는데 교과서 수록 부분은 딱 여기 하나입니다. 서사. 다행이죠? 그리고 여기가 진짜 공부할 때 머리 터지고 여기가 조금 어때요? 훨씬 적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가 한 우리가 뭐 양으로 따지면 여기가 한 80이라면 여기는 한 그래도 한 30 정도? 여기만 열심히 해놓으면 여기 공부할 때는 좀 쉽다.
왜냐면 또 겹치는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얘들아? 있겠지. 그러니까 자 저기 세종어지 훈민정음 쪽을 잘 해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대부분 대꾸법을 사용한다 그러고요. 아무래도 어때? 음악 형식이니까. 자 목적성이 강한 작품으로 새 왕조의 창업을 송축하고 왕권을 다지는 의도로 창작이 됐대요. 자 이 정도 보면 되겠고요. 넘겨보세요. 175쪽 가보자. 자 175쪽 한번 가보세요. 자 이거 중딩 때 배웠던 거지. 그래도 묶어서 별표. 훈민정음의 자음과 문. 자 자음 초성 17자. 자 편의상 그냥 가나다라로 할게요. 가나다라 마바사 예디음. 자차 카타파하 여린 히읗 이응 반치음. 자 이게 뭐예요? 자음 17자. 지금 무슨 국어 얘들아? 중세국어야. 그 다음에 모음 중성 11자. 아래야 이, 오, 아, 우, 요야, 유여 이렇게 돼 있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요거 이제 두 번째 거 요거 별표 3개 칩니다. 이따도 자세히 계속 배울 건데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는 게 있어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자 우리나라 최초의 음운서인 동국정운의 내용에 따라 자 밑줄 치자. 우리의 현실 한자음을 중국 원음에 가깝도록 훈민정음에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갖추어서 표기하는 방법이래.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중국 원음이야.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가 중심 사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성리학이거든. 성리학에서는 중화라는 거를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봐. 그러면 중화에 해당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였을까? 중국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조선이란 나라에서 이상적인 국가, 이상적인 나라는 중국이란 말이야. 됐나? 그래서 최대한 우리나라의 현실 한자음을 중국말에 가깝도록 표기를 했다. 그걸 뭐라 하냐면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고 부릅니다. 자, 예시가 써있네요. 자, 한자의 자는 실제로는 우리 자로 발음되지만 자, 이제 밑줄 칩니다. 종성 받침 자리에 형식 종성 이응. 자, 여기 요거 볼게요. 형식 종성이 뭘까? 그냥 형식적으로 붙인다는 거야. 의미는 없어. 의미는 없는데 형식적으로 밑에 붙인다는 거야. 그래야지 중국 원음과 좀 비슷한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자 어떻게 표기했대요? 요렇게 쭝 이렇게 표기했다는 거야. 쭝. 오케이? 쭝. 약간 중국말 같잖아. 쭝. 그쵸?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표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표기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식이라고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고 불러요. 자, 계속 나올 거예요, 저거. 자, 그 다음에 훈민정음의 창제정신 좀 볼까요? 자, 이건 뭐 진짜 시험에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더라. 이거는 빵점방지용 문제야. 빵점방지용 문제. 빵점 나오면 안 되니까. 첫 번째, 자주정신. 우리말과 한자의 차이를 인식했다. 우리 민족이 직접 만든 글자라는 거죠. 애민정신. 자, 문자 생활을 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가엾게 여겨. 사랑스럽게 가엾게 여겨 만들었고, 창조정신. 새롭게 28글자를 만들었고요. 실용정신. 모든 사람들이 쉽게 배우고 실생활에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세 개가 창제 동기. 자주, 애민, 창조. 자, 마지막 실용이 창제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거는. 자, 넘어가시고. 자, 성조방점. 요거 별표 칩시다. 이 별표. 자, 중세국어 때는 글자 왼쪽에 빵점이란 걸 찍어 소리의 높낮이. 즉, 뭐를 표시했다? 성조. 소리의 높낮이. 자, 종류 외워야겠죠? 첫 번째, 평성. 이거는 방점이 없어요. 가장 낮은 소리래. 자, 그 다음 거성. 방점이 뭐야? 한계. 높은 소리예요. 랏, 랏, 랏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나랏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상성. 방점이 2개. 가장 높은 소리겠어? 아닙니다.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올라가는 소리래. 그럼 뭐예요? 요거 말 앞에
점 두 개 돼 있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말 이렇게 한다는 거지. 오케이? 다시 평성은 뭐라고요? 방점이 없어. 가장 낮은 소리. 거성은 방점이 한 개, 높은 소리. 그리고 상성은 방점 두 개,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오케이? 자, 얘들아, 그냥 뭐 외우는 게 되겠어? 뭐 외우는 게 좋겠어? 상성 외우세요. 평성은 낮은 소리잖아. 거성은 어때? 하나 붙었으니까 높은 소리고. 그러니까 얘들이 상성만 외워주면 되겠지.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됐지? 자, 일단 요 정도 일단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프린트 있죠? 프린트 공부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복습할 때 프린트 위주로 좀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자세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자, 시작합시다. 자, 프린트랑 좀 왔다 갔다 할 거야. 잘 안 보이네. 잠깐만 조금만 더 확대해 볼게요. 잘 안 보여. 자, 같이 보자, 얘들아. 책 보면서 같이 좀 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나랏 돼 있잖아요. 나랏, 그치? 여기부터 좀 우리 시작할 겁니다. 나랏. 자, 일단 나랏에 보면 나랏 해서 시옷 있지, 얘들아. 요 시옷 좀 별표 칠까? 우리 시대는 나라의 하지. 나라의 말씀이 이렇게 하겠지? 근데 중세국어 때는 의가 아니고 여기 뭘 붙였대? 시옷을 붙였대. 시옷. 이 시옷은 관형격 조사 의래요. 그러니까 지금의 관형격 조사 의가 이때는 뭐였다는 거야? 시옷이었다는 거예요. 알겠나? 외워야 돼. 알겠지? 외워나가야 돼. 그러면 나랏 했을 때 우리 현대어로 풀이하면 나라의라는 거예요. 나라의.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 일단 시옷은 관형격 조사 의라는 거 외워주시고, 두 번째 나라 히읗 돼 있죠? 나라 히읗. 자,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자, 일단은 요 프린트 보면서 가볼게요. 나라 히읗해서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써 있을 거야, 얘들아. 히읗 종성체언. 자, 거기 밑에 살짝 써 있는데, 자, 봐보자, 얘들아. 원래는 이걸 풀었으면 나라에 히읗이 붙었대. 자, 일단 현대국어에는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응? 아, 그러니까 우리가 카톡에서 쓸 때 흐흐 이거 말고, 얘들아. 없잖아, 맞지? 자, 요게 히읗 무슨 체언이래? 거기 써있듯이 히읗 종성체언이래. 중세국어 때는 히읗이라고 하는 종성체언이 들러붙기도 하고 들러붙지 않기도 했대. 글자에 따라서. 알겠나? 근데 나라 뒤에는 보통 히읗이라는 종성체언이 붙었다는 거예요. 알겠나? 자, 여기다가 지금 여기다가 플러스 뭐가 붙은 거야? 거기 써있는 시옷이 붙었지? 근데 여기서 시옷은 뭐라고? 무슨 격 조사라고? 관형격 조사라는 거야. 체언 뒤에 그죠? 관형격 조사가 붙은 거죠. 오케이? 그래서 자, 나라 히읗 플러스 시옷 돼가지고 여기에 나랏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면 나랏 바뀌었다는 거는 뭐가 생략된 걸까? 둘 중에 뭐가 생략됐을까? 이게 생략된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 봐봐요. 나라 히읗에서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지금 옆에 나와 있죠. 그래서 나라흐 플러스 시옷 관형격 조사랑 결합해서 나랏이 됐고, 가로치고 뭐가 탈락했다? 여기 써있죠? 여기 보이지, 얘들아? 뭐 탈락했다? 히읗 탈락했다는 거야. 요거 딱 일단 체크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외워야 될 게 딱 두 개야, 지금 여기서 나랏에서는. 첫 번째 뭐다? 시옷은 무슨 격 조사? 관형격 조사. 알겠지? 졸지 좀 말고 집중하세요. 진지하게, 진지하게. 요거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알겠지? 이거 열심히 안 하면 빵점 맞아요. 이쪽 파트는 빵점 맞는다고. 문제 건들지도 못해, 아이들아. 알겠지? 자, 첫 번째 딱 외워야 되는 게 뭐라고? 시옷이야, 시옷. 자, 시옷이 무슨 조사라고? 관형격 조사입니다. 자, 그리고 원래는 나라 뒤에 히읗이라고 하는 종성체언이 붙었는데,
현대국어에서는 붙지 않아요. 자, 여기에 관형격조사 시읒이 결합되다 보니까 히읗이 탈락돼서 날랏 이렇게 됐다는 거야. 됐지? 자, 이렇게 딱 두 개 기억하시고. 자, 이제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가 보자. 자, 말싸미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말싸미. 자, 원래 이 말싸미는 얘들아 이거였어. 자, 원래 이거였어. 써놓으려면 써놓을래? 살짝 위에다가 예쁘게 써놔. 원래는 저거였어요. 말에다가 쌍시옷 아래야 미음 플러스 2였다고 원래는. 자, 근데 왜 말싸미가 된 걸까? 중세국가 때는 주로 무슨 적기를 할까? 무슨 적기? 이어적기래. 이어적기. 알겠나? 이어적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봐봐. 요 미음이 여러분들 뒤로 갔잖아요. 미음이 이렇게 뒤로 갔다고요. 됐어? 그래서 말싸미가 된 거야. 자, 무슨 적기 별표 쳐야 돼? 이어적기 별표. 중세국어 때는 주로 끊어적기를 한다. O야 X야? X. 알겠지? 이어적기. 자, 또는 뭐라고 하는데요? 가로치고 뭐라고 쓰는데요? 이어적기 겁나 외웠어요. 이어적기 했는데 연철이라고 나오면 너 모르는데 그럼 큰일 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둘 다 알아두세요. 이어적기 또는 연철. 자, 그 다음에 쌍시옷. 이게 무슨 병서라고 써있어요? 근데? 각자병서라 그래. 각자병서. 자, 쌍시옷을 각자병서라고 합니다. 각자병서. 자, 그 다음 이 주격조사. 와, 이거는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오면 미친 거야. 출제자 미친 거야. 자, 이 주격조사 일단 별표 쳐. 자, 여기 와보세요. 여기.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게 요겁니다. 암기. 이렇게 쭉 내려오는 요거 있잖아. 암기. 자, 일단 한번 읽어보자. 여기 잘 안 보이시니까 봐봐. 일단 주격조사 해가지고 첫 번째 뭐 나왔어? 이 나왔지 얘들아. 이를 쓸 때는 무슨 뒤래? 살짝 보인다. 자음 뒤래. 그러면 자음 뒤에 있을 때는 뭘 쓴다는 거야? 이 쓴다는 거야. 두 번째. 자, 모음 뒤에는 뭐 쓴다는 거죠? 요 이를 쓴대요. 그죠? 그 다음에 2개월 모음 뒤. 2개월 모음 뒤. 그죠? 자, 2개월 모음 뒤는 뭘 쓴대요? 뭐라고 했지 아까 이거? 영형태. 다시 뭐라 한다고? 영형태. 됐나? 그러면 2개월 모음이 뭔데요? 이거 그냥 2도 있고 빨리 발음하면 뭐라 그러지 얘들아? 반모음이라 그러잖아. 반모음. 다시 한번. 자음 뒤에 붙으면 요거. 그 다음에 일반적인 여러 가지 모음 뒤에는 요거. 그 다음에 이나 반모음 2개월 모음 뒤에는 영형태. 그럼 봐볼까? 말씀이 봐봐 얘들아. 자, 말씀이 봐봐. 자, 말씀. 지금 뭐야? 미음 자음이지? 칠판 잠깐 봐보세요. 요 자음이죠? 자음이니까 요 세 개 중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치, 요게 들어가야지. 맞아? 여기 써있잖아. 자음 뒤에는 이가 들어간다고 돼 있으니까. 됐지? 이거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 주격조사. 이 주격조사. 별표 쳐놨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것도 별표. 말씀. 이게 의미축소래, 얘들아. 의미축소. 그러니까 언어가 변하면서 시간이 변하면서 의미가 축소되기도 하고 의미가 변화되기도 하거든? 근데 이거 축소됐대. 봐볼래? 원래는 말씀이라는 게 일반적 음성이었대. 그럼 원래 말씀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말을 말하는 거야. 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옆에 뭐가 됐다고 얘들아? 높인 표현으로 바뀐 거야. 다시. 원래는 일반적인 모든 음성을 전부 다 말씀이라고 했대. 원래. 근데 현대국어로 오면서 특정 뭐야? 주체를 높이는 표현이 된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의미가 어떻게 된 것이다? 축소된 것이다. 체크해놔. 의미가 축소된 것이다. 자,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가봅시다. 듀귀게. 자, 듀귀게. 발음도 어렵죠? 자, 듀귀. 이게 무슨 식 한자음 표기라고 나와 있죠?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자, 별표 쳐야지.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최대한 중국음에 맞게 표기하는 거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자, 균국에. 여기서 애가 뭐래요? 비교 부사격 조사래요. 별표 쳐놔. 원래 현대국어에서 비교 부사격 조사가 뭘까, 얘들아? 봐봐. 뭐뭐와 또는 뭐뭐과. 알겠지? 일로 와봐. 여기 봐봐. 현대국어에서 원래 비교 부사격 조사가 뭐라고요? 와, 과라고. 알겠지? 근데 중세국어 때는 와가래, 애래. 애야, 애. 알겠니? 그러니까 균규에. 근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여기 써있듯이 중국과라고요. 됐나?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자, 중세국어 때 애는 비교 부사격 조사인데, 그죠? 현대국어에서 비교 부사격 조사는 뭐다? 뭐뭐와 뭐뭐과다. 알겠지? 그래서 요거 외워놓으세요. 애, 비교 부사격 조사다. 애. 지금의 와, 과다. 지금의 와, 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요거 별표. 자, 우리 중세국어 때는 대부분이 무슨 적기일까? 요 말싸미에서 본 것처럼 이어적기라 했지. 맞아? 근데 왜 내가 무조건이라고 하지 않고 대부분이라고 했잖아. 그럼 뭐가 있다는 거야? 예외가 있다는 거야. 예외. 알겠니? 자, 예외는 첫 번째 이어적기가 아니고 끊어적기라는 예외가 나옵니다. 이렇게 써놔 얘들아. 예외. 한자어 뒤래요. 한자어 뒤. 이런 거 된다니까요. 중세국어는 대부분은 이어적기입니다. 근데 예외는 뭐라고? 한자어 뒤에는 끊어적기를 한다는 거야. 그럼 밑에 써놨죠? 듀, 귀, 개 이렇게 쓰면 O야, X야? X야.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했을 때 이런 거 잘 들어가겠지. 맞나? 다시 한자어 뒤에는 뭐다? 끊어적기다. 한자어 뒤에는 끊어적기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네 번째 달아 나왔습니다. 달아. 요거는 낼지 안 낼지 모르겠는데 이것만 써놓으세요. 일단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요렇게만 써놓으실래? 다 그 다음에 라 플러스 이렇게만 써놓으세요. 원래 원형은 저거예요. 달아. 저 리을 밑에 있는 아래야죠. 원래는 원형이 저겁니다. 자, 근데 요거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할 거야. 뒤에 파트 따로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보자. 나라 말싸미 둥극에 달아.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이거죠. 오케이? 이제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한번 끊고 갈게. 밑에. 자, 일단 문장와로라고 써 있어. 자, 요것도 마찬가지 무슨 식 표기니? 문장 요거. 동국정운시 한자음 표기 별표. 근데 있잖아 얘들아. 봐봐. 안 써도 되니까 봐봐. 예를 들어 짜잖아. 짜든이잖아. 짜든. 오케이? 자, 근데 왜 저기 밑에 이응이 붙었을까? 중국 원음에 가까이 하려고. 형식적으로 이응을 붙였다는 거야. 오케이? 이걸 무슨 종성이라고 할까? 형식 종성이라 그래요. 다시 뭐라 한다고요? 형식 종성. 이렇게 하자.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형식 종성. 처음 들을 때는 좀 개토 나오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질 거고요. 그리고 최대한 거의 고3 수준으로 할 거예요. 물론 설명을 해줘요. 이거는 고1 때 나오기 좀 어렵다. 이런 얘기는 해줄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조금 중상급으로 공부하셔야지 다 맞춰요. 애매하게 공부해 놓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오지선다에서 한 2개 지우고, 맞지? 2개 중에 헷갈리거나 3개 중에 헷갈리거나 이 현상이 생겨요. 그럼 답 못 골라요. 찍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중상급 이상 공부해놔야 돼요. 그래야 실제 쉬워지니까. 알겠지? 그래서 좀 개토 나와도 좀 힘내십시오. 자, 다시 갑니다. 자, 이게 동국정시 한자음 표기가 돼 있고요. 자, 요거 이제 별표 쳐야지. 요거 와로. 자, 와로가 지금 뭐라고 써있니? 공동격 조사라고 써있지? 조사의 종류야.
공동격 조사. 원래 이런 거거든. 서로 함께 뭐 이런 뜻이거든 이게. 현대국어에서는 서로 함께 이런 소리인데 어쨌든 중세국어 때는 이거를 와로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잘 보면 문자 와로. 이게 문자 한자와 뭐라고 써있니 얘들아? 와라고 써있지. 와. 알겠지? 그래서 요거 밑줄 공동격 조사라는 거 체크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요거는 뭐 딱 요것만 체크하면 끝난다 얘들아. 서른. 이게 끝났어 이거. 모음조와 별표. 끝이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서로가 돼야 되지 않아? 원래는 우리가. 근데 요 어는 무슨 모음이야? 저 여기 밑에 써놨어요 여기. 밑에 써놨어. 여기 써. 야 여기 써도 음성. 근데 눈이 이상하다. 여기 있다. 여기 잘 안 보인다 얘들아. 요거지 요거. 자, 어는 무슨 모음? 음성이야. 그러면 어는 음성이잖아. 근데 오는 뭐지? 양성이죠. 맞지? 근데서 모음조와 이렇게 되면 모음조가 깨지잖아. 맞지? 현대국어는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야. 현대는. 근데 중세국어는 모음조를 잘 지켰으니까 서로라고 한 거야? 서르라고 한 거야? 서르라고 쓴 거야. 왜? 의가 뭐니까? 의가 음성 모음이니까. 다시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알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서르는 모음조하다. 이거를 만약에 학교에서 서로 해가지고 시험에 내면 틀린 거라고요. 됐지? 자,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요거 사무띠. 자, 이게 좀 복잡합니다. 이거 잘 들어주셔야 된다. 잠깐만 지우고 갑시다.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은 잘 안 보이니까 책 봐봐. 교재 봐봐. 사무띠 그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점 더 보자 얘들아. 첫 번째 점 사무띠에서 옆에 무슨 법 나왔어? 팔종성법이라고 보여요? 별표 일단 별표. 자, 팔종성법 좀 써볼까? 옆에다 이렇게 자리 있을 거야 얘들아. 이렇게 해가지고 써. 쌤이 이거 좀 빼가지고 쓸게. 자, 팔종성법. 팔종성법. 초성, 중성, 종성. 일반적으로 종성은 그럼 뭐에 있니 얘들아? 종성은 받침이지, 받침. 맞지? 자, 그러면 받침에는 몇 개가 들어간다는 거야? 총 8개라는 거야. 자, 바로 요겁니다. 가나, 다라, 마바, 아. 여기서 아는 예디음이야, 예디음. 그리고 시옷이야. 그느, 드르, 무브, 스, 으.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게 뭘 것 같아요? 팔종성법이. 종성에는 종성 받침은 표기할 때 꼭 뭐로만 해야 된다? 몇 개로만 해야 된다? 요 몇 개? 8개로만 해야 된다라는 규칙이야, 규칙. 알겠지? 그치? 또 관련해가지고 용비어천가 가면 또 뭐가 얘기 있는데 그건 그때 할게요. 일단 요거 알아둬야 돼요. 팔종성법은 그느, 드르, 무브, 스, 으. 여기서 으는 예디음이야.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왜 이게 쓰여있냐면, 왜 이렇게 쓰여있냐면, 이걸 알면 돼요. 요 사마띠의 원형이 뭐냐면, 자, 요렇게 펴서 쓰는 게 좋겠죠? 원형. 원래 형태라는 거야, 얘들아. 원래 형태. 자, 원래 형태. 요거야. 원래는 미음, 아래야, 얘들아. 아래야, 치읓. 아래야, 치읓. 그 다음에 D. 요거였어요, 원래. 원래 원형은 요겁니다. 저 밑에 보이는 거 치읓이요? 치읓이에요. 치읓 받침이에요. 미음, 아래야, 치읓 받침이라고. 원래 형태가 치읓 받침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어떻게 바뀐 거죠? 치읓 받침이 무슨 받침으로 얘들아 바뀐 거지? 시읒 받침으로 바뀐 거지? 이거 그러니까 학자들이 연구한 거야. 왜 바뀌었을까? 연구를 했을까? 이분들이 왜 바뀌었을까? 원래 치읓 받침이 맞는데 왜 이렇게 바뀌어서 표기됐을까? 그 결과 무슨 종성법을 썼다는 걸 알아낸 거야, 학자분들이. 팔종성법을 썼다는 걸 알아내신 거야.
그래서 여기에 지금 치읓 있어 없어 여기? 없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뭘 외우자는 거죠? 시험에 낼 때 사마띠 쪽이 나올 때 치읓 받침으로 돼 있으면 O야 X야? X야 이거야. 알겠지? 그리고 팔종성법이 적용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됐나? 자 그리고 두 번째 구개음화. 자 구개음화 별표. 너희들 구개음화 알지? 구개음화 배우지 않았어? 음운변동 쪽에서? 펴디야 펴지야? 펴지지. 펴디가 아니고 펴지로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뭐라고 써있어? 사마띠 원래는 지로 해야 돼. 응? 원래는 지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뭐라고 표기돼 있어? D라고 돼 있으니까 중세국어 때는 구개음화가 적용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사마지 하면 O야 X야? X인 거야. 됐지? 그래서 여기 별표 구개음화가 쓰이지 않았다는 거 체크하시고. 자 마지막 자 그 다음에 아니헐시 근데 여기 보자. 일단 이거 지울게요. 그리고 자 아니헐시. 자 일단은 그 교재 봐보세요. 그 책 아니 저기 프린트 봐보세요. 프린트. 아니는 필요 없어요. 아니는 뭐 쓸데기 없는 거고 거기에 할시 보이죠? 할시. 자 이게 원래 요거 원형을 좀 써줄게 내가. 요거 일단 동그라미 쳐봐. 동그라미 치고 요렇게 빼가지고 써봐. 이렇게 써봐요. 첫 번째 히읗 아래야 플러스 리을 시 아래야 이. 자 이게 원래 원형이에요. 요거 자 이게 원래 원형인데 이게 합쳐진 거래 얘들아. 요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할시 이렇게 된 거래. 자 그러면 할시는 뭔 뜻이냐? 밑에 써놨죠? 여기 봐봐. 리을 시 가로치고 이유 종속적 연결음이래. 아 종속적 연결음이라는 거 외워야겠죠? 요거 종속적 연결음이 별표. 자 그리고 뭐뭐지 아니하여서라고 하는 긴 부정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뭐뭐 아니함으로 뭐뭐므로 뭐뭐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니할시. 자 아니할시는 뭐뭐하지 않으므로 이런 식이죠. 그래서 뭐뭐하지 아니하여서는 긴 부정문이라는 자 바로 종속적 연결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요 리을시예요. 리을시. 알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리을시는 다시 말하면 종속적 연결음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우리 현대어풀이로 보면 자 문자로 문자 한자와 서로 사마띠 통하지 아니할시 아니함으로. 알겠죠? 이 무로 그죠? 무로 이게 뭐야? 종속적 연결음이라고. 됐나? 뭐뭐 아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이런 전처로 어린 백성이 이렇게 이제 들어갈게. 자 잠깐만 10분만 잠깐 쉬어도 합시다. 한번 끊고 가자.